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기초과정 두 번째 시간, 부동산세법 총론 부분이죠. 총론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서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걸 물어보죠. 자, 조세의 법률상 분류 그랬어요. 조세는요, 우리 조세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세금인데 이 세금이 24가지로 되어 있어요. 24가지 중에 첫 번째 과세의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용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독립성 여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시험을 보러 가시는 수험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4번, 5번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건 용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1번, 2번, 3번은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먼저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잠깐 보실래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조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세, 세금을 우리는 조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조세는 25가지로 되어 있죠. 근데 이 25개인지 24개인지 이건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세금은 크게 둘로 나눠요. 25개인데 하나는 관세가 있어요. 관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그 나라와 우리나라 상호 협정에 의해서 또는 국제적인 관례 법률에 따라서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하고, 이 관세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이 관세는 관세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조세의 범위에는 이 부분은, 관세 부분은 빼고, 그러면 나머지 내국세, 우리나라 안에 관련된 내국세는 25개에서 요거 빠지니까 24가지가 있겠죠. 이와 같은 내국세는요,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국세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세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에는 13가지 세목이 있고 지방세는 11가지 세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내국세 24가지를 여러 각도로 물어볼 수 있어요. 분류를.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가 누구냐? 여기서 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누가 걷어가느냐? 징수, 부과하고 징수, 이런 권한을 뭐라고도 하느냐? 과세권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과세권. 세금을 내라고 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그래서 둘로 나누죠. 하나는 국세가 있고, 이때 국세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법상의 단체인 누가? 국가가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고 법률에 따라서 징수, 걷어가는 그런 세금을 우리는 국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세권자가 공법상의 단체인 국가로 되어 있는 이런 세금은 13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용어 정도만 한번 제가 읽고 가는데 여러분이 이거 세부적으로 기억할 건 아니에요. 다만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거에 대해서는 소득세 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죠. 법인, 주식회사 이름으로, 회사 이름으로 회사를 경영해서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회사 이름으로 내는 걸
법인세라고 하죠. 법인세. 그래서 개인이 내는 건 소득세, 법인이 내는 건 법인세. 그럼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건물을 사고 팔 때 또는 그 외 공산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있죠. 부가가치세, 술에 붙는 세금을 주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주식을 사고 파는 증권 거래세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모아둔 외화가 외국으로 국부 유출되는 걸 되도록이면 억제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소비를 억제하겠다. 개별 소비세죠. 또 우리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사람 재산을 무상으로 공짜로 받았을 때 상속세 내고요. 재산의 소유자가 생존에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재산을 공짜로 받으면 우리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세. 그리고 이거 외에도요. 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수입 증지를 붙여요. 인지세라고 하죠. 그리고 국가가 100년 대계라고 하는 교육 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육세가 있고, 그리고 낙후된 농촌이나 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 시설을 확충하거나 에너지 정책, 환경 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13가지. 13개냐 12개냐 11개냐 이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다. 다만 이렇게 국세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세금은 국가가 내라고 하고 개인 법인 단체한테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이걸 우리는 국세라고 하는데, 이 중에 아까도 앞 시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국세에서 공부할 건 소득세 부분입니다. 소득세에서 6문제죠.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소득세니까 개인이 발생한 소득, 거기에 6문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1문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건 국세 13가지 중에 2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내라고 하고 걷어간다. 그래서 국세다. 이렇게 요거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국세인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 국가가 들어가는 세금은 특징이 개별세법으로 되어 있어요. 개별세법.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소득세는요 무조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무슨 법? 소득세에 대한 법.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세법이 바로 뭐냐? 소득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부 다 뭐를 붙이면 돼요? 법자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법자가 붙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에 따라 뭐 내라고 한다?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주세법에 따라 주세. 그죠?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에 따라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국가가 걷어가는 법은, 이렇게 세금은 각각 법률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빼놓고. 뭐? 요거. 인터넷에요. 상속세 검색하면 안 나와. 상속세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상속세는 뭘로 되어 있느냐? 요렇게 묶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 하나에 상속세 부분하고 증여세 부분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매년 소득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뜻은 지금 우리는 이것을 지금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국세의 뜻이 뭐냐?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데 이런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요 따져야죠. 어디 가서? 시청, 구청 가서 이런 세금이 잘못됐다고? 시청, 구청 가서 시장, 구청장 나와 그러면 망신당하고 와요. 이런 세금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무서지. 국세 담당이니까. 그죠? 국세니까. 국세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국세청사나 세무서예요. 그래서 이런 세금은 세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세무서 가는 세금을 우리는 국세다. 그 중에는 우리가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요거만 시험을 대상으로 공부할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세가 있어요. 지방세. 지방세는 글자 그대로 공법상의 단체인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 부과하고 법률에 따라서 징수 걷어가는 거 이걸 우리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은 11가지예요. 왜? 전체가 우리는 20몇 개 4가지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죠. 전체 24개의 세금 중에 국세가 13개니까 지방세는 11개다. 그러면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그랬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지방자치단체 내년에요. 2018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죠. 거기 보시면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어요. 이때 지방자치단체 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간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시에서, 광역시에서, 도지역에서 세금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지방세 중에서도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도세, 도지역에서 걷어간다. 그래서 도세, 특광도 합쳐서 도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인 구청장이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데 이런 세금을 우리는 시군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세 중에 도세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도지역으로 세금이 들어가고 시군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죠. 재산세 대표 주자가.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을 취득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럼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돼요. 근데 취득세는 도세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 서울특별시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도세니까 특광도. 예. 그런데 그 아파트에 대한 가지고 있으면 매년 뭐 내야 돼요? 재산세 내야 돼요. 재산세. 재산세는 시군세예요. 그래서 어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은 강남구청으로 세금이 들어가죠. 그래서 재산세는 시군구로 들어가고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로 들어간다. 그래서 도세와 시군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도세든 시군세든 지금은 지방세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 걷어가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첫 번째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던 상속받았던 증여를 받았던 건물을 새로 지었던 취득했을 때 되는 등기까지 할 때 되는 취득세가 있죠. 개인도 취득세 내고 회사, 법인도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냅니다. 그리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할 때까지 지금은 취득세 내는데 취득한 게 아니라 남의 부동산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하거나 임차권 설정 등기하거나 돈 빌려주고 받을 게 있다고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내는 것이 등록,
면허세다. 부동산 관련해서 등록 면허세. 그리고 부동산 주택이나 토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매년 뭐네요? 재산세 내죠. 개인 법인 할 거 없이. 그리고 부동산은 아니지만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 내야 되고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 주민세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경주, 경정, 그래서 레저세, 그죠? 경주 막권 입장료사 할 때 레저세. 그리고 자, 담배 피시는 분은 담배 소비세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소득세를 지방소득세. 여기서 국가가 걷어가는 소득세는 소득세고 앞에 지방자가 붙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득세를 걷어갑니다. 지방소득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자,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역마다 자원이죠. 지역의 자원이나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11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에서 3문제, 등록면허세에서 1문제, 재산세에서 3문제. 그래서 우리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시험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기억하지 않더라도 취득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다. 그러나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다. 이렇게 과세의 주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국세, 지방세 구분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를 받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그랬죠. 용도가 뭡니까? 어디에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계속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다? 목적세 부분이에요. 아까 국세냐 지방세냐, 이것은 우리가 공부할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조세 중에 취득세, 부동산에 관련해서 등록, 면허세, 재산세만큼은 지방세로 되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보통세냐 목적세냐, 이거 중에 목적세는 이해하시고 필수로 시험에서도 여러 번 물어본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기 보실래요? 그럼 목적세 용도에 따른 분류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24가지에 대한 세금을 두 번째, 이번에는 용도에 따른 분류를 했어요. 용도가 뭐냐 이거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용도에 따른 분류로 하나는 보통세예요. 보통세. 또 하나는 목적세.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세금은 24가지로 되어 있는 세목을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는데, 보통세는 바로 뭐냐? 일반 경비로 뭐한다? 사용하겠다. 그래서 걷어가는 세금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정해놓지 않고 세금을 걷어다가 일반 예산안에 편성하겠다.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걷어가는 세금을 보통세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보통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적세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세가 중요한데 목적세는 바로 뭐냐?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이죠. 특정 목적 사업을 정해놓고 여기에만 뭐하겠다? 사용하겠다라고 부가징수 걷어가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고 이와 같은 목적세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에서 조세 총론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적세도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 중에서 특정 목적에 사용하겠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죠. 그러면 우리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육 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육세가 있고요. 또 낙후된 농촌이나 어촌을 지원하거나 육성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시설을 확충하거나 또는 에너지 또는 환경 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와 같이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 목적세 세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 정책에만 사용하겠다. 다른 데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자원, 지역마다 자원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목적세는 전체 5가지예요. 그러면 전체 조세는 24가지인데 목적세가 5개니까 여기 보통세는 19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목적세에서는 국세, 지방세 중에 요 5가지 중에 하나를 살짝 바꿔놓고 다음 중 목적세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세 부분은 시험에서도 여러 번 물어봤기 때문에 목적세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1월달 기본 과정 공부할 때 저는 목적세 부분을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 보통세가 보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용도 그러면 목적세 요거 기억해야죠. 자,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실래요? 이번에는 조세 세금이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를 해서 독립세가 있고 또 하나 부가세가 있는데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부가세 부분이죠. 그럼 독립세의 개념이 뭐냐? 독자적인 법률에 따라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법률에 과세 요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게 독립세입니다. 근데 부가세는 뭐냐?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없어요. 왜? 과세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법에 세금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추가로 덤으로 붙는다. 이걸 우리는 부가세라고 하는데 여기 잠깐 보실래요? 부가세. 자,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가 있고 또 하나는 부가세가 있다. 부가세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세금, 덤으로 붙는 거.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세금은 24가지 세금이 독립성 여부에 따라 분류할 때 대부분 독립세로 갑니다. 독자적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부가세는 바로 뭐냐? 독립된 세원을 갖고 있지 않다. 법에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법에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추가로 붙는 거. 여러분 대형마트에 가서 공산품 사려면 공산품 중에
회사끼리 경쟁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라면 같은 거 살 때 어떤 A사 라면을 사면 거기 하나 더 주죠. 1+1 또는 2개 더 줘요. 2.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걸 부가세라고 한다. 개념이. 그래서 부가세의 특징은 독자적으로는 세금을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법의 세금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추가로 덤으로 따라 붙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이 부가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아까 교육세, 목적세죠. 그리고 낙후된 농촌이나 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가세. 그래서 요 부가세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1월 달에 이제 기초과정 수업을 할 때 기본서 가지고요. 기본과정을 수업할 때는 조세의 분류하면은 그 중에 용도에 따른 분류의 목적세 부분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또 독립세가 아니라 부가세 뜻과 그리고 부가세는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그 외에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외에도 과세 대상 귀속,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면 인세고,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물세라고 하고, 또는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이 얘기는 세금 부담을 본인이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을 하고 납부까지 하는 걸 직접세, 또는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걸 간접세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기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 조세에 대한 분류를 할 때는 요거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거다. 그리고 요 세 가지는 필수적인데, 이 중에 국세 13가지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다음, 이번에는 조세의 징수 방법 그랬죠? 조세의 징수 방법 그러면,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우리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부동산세법은 공부할 때 세목별로 과세 요건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과세 요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을 공부하고,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 그리고 나서 이 과세 표준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곱하는 비율이죠. 비율. 이걸 뭐라고 한다? 세율인데,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오면, 이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세금은 요 과세 요건에다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면 이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 내야 되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내라가고 걷어가느냐, 부과 징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부동산 관련 조세의 징수 그랬죠.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고납부입니다. 물론 국세는 신고납세라고도 하는데 명칭은 같으니까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납부. 또 하나는 보통징수. 이렇게 두 가지예요, 세금은. 그러면 첫 번째 신고납부는 뭐냐?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 곱해서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라. 그래서 스스로 무엇도 하고 행정관청에 정부에 신고도 하고 신고한 내용으로 무엇을 하라? 납부까지 해라.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가 끝나는 걸 신고납부라고 그래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을 해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라. 이게 신고납부고, 그럼 이때 신고 의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률을 위반했다. 그래서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요는 세자로 끝나니까 요건 세금이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징수는 국가나 국세면 국가가,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표준하고 세금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정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 발부합니까? 고지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편함에 보면 일정 날짜가 되면 여러분 우편함에 고지서가 나와요. 그럼 고지서 보면 고지서에 마지막 날짜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요 기한 내 납부를 하면 납세 의무가 끝나죠. 이런 제도를 보통 징수라고 한다. 다시 한번, 신고납부는요, 신고납부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취득세 있어요. 그리고 등록, 면허세, 그리고 부동산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세 등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보통 징수는 가만히 있으면은요, 재산세나 그리고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 받아가지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되는데, 이때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은 금리 이자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과세 표준하고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면 이것을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실래요? 자, 과세 표준,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세율. 이렇게 해서 각 세금이 나오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산출세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이 나옵니다. 이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신고 납부 방법이 있다. 신고 납부 방법. 신고 납부는 무슨 말이냐? 누가 세법에 의해서 세금 내야 될 납세 의무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세 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상속받아서 취득했으면 상속받은 사람이, 증여받았으면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납세 의무자가 어떻게 하라? 1번 스스로 알아서 과세 표준이 얼마고, 과세 표준이 얼마고, 그리고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해요. 취득세면 취득세를 봐라, 계산하라. 등록면허세면 등록면허세를, 양도소득세면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가 법이 정해놨어요. 법정 그러면 뭐예요? 법이 정해놓은 신고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본소 기본 과정에서 할 겁니다. 세금마다 언제까지 신고를 하라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취득세만 보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방세법에 취득도 하고 취득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라. 이렇게 법정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죠. 요 신고 기한 내 스스로 과세 표준이 얼마다 이렇게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신고된 내용으로 무엇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 끝나는 거, 이런 방법을 신고 납부라고 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동산 세법에 신고 납부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취득세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죠? 등록, 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법정 신고 기한이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렇게 법이 정해놓은 신고 기한 내 스스로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률을 위반했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붙는 것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 가산세다. 세법이 정하는 의무, 세법이 정하는 의무가 뭡니까?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라. 이런 의무를 법률에 명시했는데 그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데, 이때 여러분 가산세의 성격은 세금이다. 세금. 그러면 이와 같은 가산세는 이제 기본 과정으로 가면은 가산세는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신고, 불성실, 또 하나는 납부를 성실하게 안 했다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물론 여기에는요 조금 더 들어가면 신고를 안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도 있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 이와 같은 가산세가 붙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일일 계산, 이와 같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만약에요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으면 이 두 가지 다 붙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 하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죠. 그런데 만약에 뭐는 했는데 신고는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납부를 안 했다, 이럴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 안 하고 납부만 안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 결론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둘 다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화 과정으로 가서 이제 중국 과정에 가서 또 설명드리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할 건,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은 신고 납부가 있고 또 하나 보통 징수가 있다. 그런데 신고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이 가산세는 세자로 끝났으니까 보다 세금이다. 그죠? 요 정도. 또 하나는 보통 징수 그랬어요. 보통 징수. 이것은 누가 과세권자죠.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과세권자. 그래서 두 가지죠. 국가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으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면 지방세. 결론은 과세권자 하면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과세권자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과세권자가 과세표준이 얼마다? 과세표준, 그리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아까 신고납부는 누가 계산했어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을 했지만 보통징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언제까지 내라 그러는 고지서, 문서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누구한테 고지서 발부하느냐?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세금 내야 될 사람한테 고지서 발부한다. 그럼 여러분, 납세 의무자는 가만히 있어도 뭐가 나옵니까? 고지서 나오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재산세.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렇다면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고지서를 나오면 고지서에 보면 언제까지 납부하라,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 기한. 납부 기한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보실래요? 자, 예를 들어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에 나왔어요. 세금이 100만 원 내라고 나왔어요. 고지서.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납부 기간이죠. 기간. 납부 기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걸 납부 기간이라고 하고, 세금 내야 될 고지서의 첫날, 이날을 개시일이래요. 개시. 시작되는 날. 그리고 마지막 날을 뭐라고 하느냐? 기한이라고 한다. 그래서 납부 기간을 줄여서 납기 이렇게도 얘기하죠. 마지막 날을 기한, 첫날을 개시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 납세 의무자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고지서가 나와요. 그럼 고지서에 납부 기한이 기재되어 있죠. 그러면 요 기한 내 시, 군,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가서 뭐를 하면 돼요? 납부를 하면 납세 의무가 끝나죠. 이런 세금을, 이런 방법을 보통 징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늦게 납부하는 것만큼의 뭐가 붙느냐? 여기에는 가산금이 붙는다. 여러분 이거 정리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기본서나 심화 기본과정이나 심화과정에서 계속 헷갈려요. 자, 고지서 받고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 안 했으면 가산금이 붙는데 금자로 끝나니까 이건 뭐다? 금리, 연체, 이자예요. 세금에 대해서 늦게, 이행지체라고 하죠. 늦게 내는 거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가 붙는데 연체, 이자를 뭐라고 한다? 가산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도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우리 기본 과정에서 할 건데 일반 가산금이 있어요. 일반 가산금. 그리고 일정 기간까지 또 안 내면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중가산금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부동산 세법은 두 가지다. 신고납부와 그죠? 여기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크게 신고납부가 있고 또 하나는 보통징수. 신고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뭣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이때 신고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붙고, 또 하나 보통징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세면 국가가,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한다. 그럼 납세의무자는
고지서 받아가지고 납부 기한이 있는데 그때까지 납부를 하면 되고, 이때 납부하지 않으면 이행지체 늦게 되는 것만큼 연체 이자죠. 연체 이자 성격인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화과정이나 중급과정에 가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여기 보시면 가산세하고 가산금이 나오는데, 기본이 가산세는 뭐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이것은 납부 기한 내, 납부 기한,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뭐를 안 했어요?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 그래서 가산세는요, 세법의 의무, 무슨 의무?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죠. 그 신고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데, 성격은 가산세는 뭐다? 세금이에요. 그런데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이 얘기는 어떤 거 신고 납부 안에서 붙느냐? 취득세 같은 경우에 가산세가 붙으면 지방세로 가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를 이행하지 않아서,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붙으면 국세로 간다. 그래서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 소득세, 이와 같은 세금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세부적인 건 기본 과정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가산금은 납부 기한이죠. 이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고지서예요. 고지서에 기재된 마지막 날짜,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행지체, 연체이자 성격으로 가산세가 붙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공부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물론 자동차세나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도 고지서 나오는데, 우리는 재산세 고지서 나오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오는데, 이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 3%가 붙고 중가산금 아주 무겁게 붙는 것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본 과정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단원에서 이해할 거는, 부동산세법은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 안 했을 때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가 붙고, 고지서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연체이자가 붙는다. 이런 정도로만 가볍게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기본서 가지고 기본 과정을 정리할 때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은 이렇게 조세 총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런 걸 참고로만 보시라고 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조세 총론이라면 강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 부분 가지고 몇 가지만 점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생하셨습니다.